안녕하십니까. 원택 연구소장 서영석입니다. 피코케어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코케어를 개발할 때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한 것은 출력과 펄스 폭인데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비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450 피코와 600ml 줄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제품의 주요 특성을 드라이버와 광학 시스템 그리고 빔 전달 장치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지금 볼 수 있는 GI 시스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설명드리면 레이저 드라이버는 저희들이 펄스 반복률이 10Hz로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 광학 시스템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펄스 에너지가 600mJ 줄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이제 공진기 구성이나 광학계의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레이저를 전달하는 장치인 빔 전달 장치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핸드피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유저 프렌들리하게 GUI 시스템을 구성하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라도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어서 매번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우리가 규정 짓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한 6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3가지는 우리가 감각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3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측정을 통해서 장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레이저 형태나 파장 그리고 펄스 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펄스 폭이라든가 이게 더블로 나오는지 아니면 싱글로 나오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 또 한 가지가 빔 프로파일에 대한 빔 퀄리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펄스를 만드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기존 알고 있는 QSWitching에 의한 나노세컨드 펄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개발한 피코세컨드 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스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QSWitching 방식은 액티브 방식으로 해서 발진기와 광증폭기 하나 또는 2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출력 1줄 또는 1.5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피코초의 경우는 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QSWitching 방법을 응용을 해도 되고 모드라킹하고 그 다음에 덤핑 방법을 쓴다든가 아니면 SBSL을 쓴다든가 슬라이싱 방법을 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합된 형태로 만들어야만 피코초 레이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피코초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진기 구조와 그 고주에 따르는 이제 펄스폭을 만들 수 있는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 붙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펄스폭과 출력의 관계가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의미 있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나노초 펄스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레이저 출력에 따라서 약간의 가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출력이 높아지면은 펄스폭이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지만 피코초 펄스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펄스를 증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이저의 출력이 올라간다고 해도 펄스 폭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측정한 결과와 결론을 보게 되면은 앞에 나와 있던 이론적인 데이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런 측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펄스폭을 측정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계측기의 부분입니다. 계측기가 펄스폭을 따라오지 못한다면은 계측을 할 수 없겠죠. 그 결과가 실제로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측정하려면은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검출 성능이 검출기는 800 피코세컨드 이하 또는 계측기는 150 피코세컨드 이하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레졸루션을 갖는 그런 측정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파스텔과 피코케어를 측정한 데이터를 위쪽과 아래쪽에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정한 결과를 이제 크게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 6나노세컨드의 나노초 펄스를 파스텔에서 측정한 결과이고요. 오른쪽의 경과는 피코초를 나타낼 수 있는 450 피코세컨드의 펄스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코초 레이저를 만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광학계와 공진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광학계의 경우에는 출력이 어떤 피크 출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출력에 대한 한계점에 의해서 렌즈나 미러들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렌즈나 미러가 손상되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은 코팅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높은 출력 한계를 갖는 그런 옵틱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서 저희들이 한계를 극복해서 만들었고 실제적으로 그 출력이 높다 보면은 타펫을 구현하는데 그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펫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관련된 그 광학 수자들도 같이 이번에 조절을 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빔 프로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주 정상적인 레이저의 모습입니다. 가우시안 빔 형태로 나타나고요. 가운데가 이제 출력이 센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피부과에서 사용하게 되면 넓은 빔의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펫 형태로 꾸며야 됩니다. 이게 타펫 형태로 꾸미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건데 빔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빔이 타펫이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빔 프로파일을 범페이퍼를 통해서 찍었을 때 정확하게 타펫 형태의 모양이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LIOB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게 됐습니다. 색소 치료할 때 저희들이 광유도에 의한 공기 절연 파괴라는 그런 형태의 그런 옵티컬리 그 특성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빔이 아주 작게 스팟 사이즈를 작게 해서 포커싱을 하게 되면은 초단 펄스일 경우에는 그 포커싱 부분에서 플라즈마 현상이 나타나서 이온화가 됩니다. 그런 이온화가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치료 영역에 활용하는 부분이 아주 이슈화 되고 있어서 재미나게 저희들이 그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작은 스팟에 그 초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빔을 나눠줘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은 이제 DOE 방법과 MLA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전부 다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DOE 같은 경우는 빔 형태가 네모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 좀 옆으로 분산되는 빔들이 생겨서 안 좋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MLA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원형 형태로 빔을 나누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MLA 경우에 이제 줌 핸드피스하고 잠깐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스팟 사이즈를 7mm를 했을 때 빔 모양을 내부의 형태로 이렇게 빔을 나눠줬을 때는 각각의 하나의 빔 사이즈가 100에서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로 포커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MLA를 만들 때는 중요한 부분은 각각의 그 렌즈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주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각각의 렌즈를 피치를 500 마이크로로 해가지고 각각의 닷 형태가 200 마이크로가 되도록 이렇게 빔을 형태로 시뮬레이션 했고 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 광학계를 제조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7mm 스팟인 경우에 140개의 그 스팟이 만들어지는 형태를 볼 수 있고 7mm의 그 줌 핸드피스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빔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각각의 빔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각 스팟의 에너지의 형태가 덴시티를 보게 되면은 기존의 넓은 형태에 봤을 때보다 116배에 가까운 출력의 향상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발된 그 피코케어의 주요 특성을 보시게 되면 큐스위칭 스캠의 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피코초 형태를 만들었는데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저희들만의 기술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고 그리고 레이저 출력의 변화를 위해서 안정화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품의 수명 연장이라든가 출력을 실시간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타펫 형태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캐비티 펄스 쉐이핑 내부에서 쉐이핑 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했고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기술을 적용했다는 부분을 주요 특성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